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 좀 벌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오늘이 단도직입적으로? 돈 버는 소식이긴 한데 네. 좀 불안불안한 돈 버는 소식.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말을 했던 것보다 조금 희망찬 그런 월요일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멍석을 깔아드렸어요. 멍석을. 자,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식이 바로 에코프로라고 하는 2차 전지 업체이더라고요. 저는 뭐 배터리 시장에 한번 전지 업체 한번 투자했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절대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앞으로 이제 이런 쪽 유망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3인방의 주가 흐름세가 단연 지금 지난주 내내 화제로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는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지난주 중에 7배 넘게 올라서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43조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야, 현대차 매우 기분 나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을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앞서 2차 전지업체다라고 해서 이 에코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했죠, 설명한다기보다는. 에코프로 3인방, 또 2차 전지업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술 아시죠? 네. 새로운 기술. 예. 투자하셨죠? 저한테 아픈 마음, 아픈 기억을 자꾸 상기시키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네. IMF 시절이에요. 1999년에 아마 새로운 기술이 아마 이 벤처 거품의 원조 시조색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1999년 당시 8월에 2,300원이던 주가가 6개월 사이에 30만 8천 원까지 뛰어요. 2,800원대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죠? 이게 그래서 부잣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거론했던 이 종목이에요. 아. 130배가 올라요. 130배요. 네, 130배. 2,300원에서 30만 8천 원. 근데 그 망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아유, 송중기는 30만 원을 팔고 나오죠. 그쵸. 예, 다른 식구들은 다 거기서 망하고. 다 망하고. 그런데 그의 연말이 얼마였느냐? 네. 주가 얼마가로 떨어졌을까요? 5천 원대로 떨어집니다. 아, 30만 원짜리가? 예. 세상에. 그래서 누가 곡소리 냈느냐? 안 봐도 비디오죠. 네, 서민들만, 개미들만 죽어났겠죠. 지금 비슷한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기업이 있어요. 올해 이제 에코프로가 올해 초 봤더니 주가 11만 원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지난주 11일 장중에 80만 원 찍었거든요. 에? 8배? 와. 82만 원 찍어서 종가가 76만 9천 원. 그리고 주말에 이틀 내리고 하루 올라서 지금 61만 1천 원인데 연초 대비 6배가량 오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 회사가 뭐냐? 예, 왜 갑자기 이렇게? 코스닥 3인방인데요. 네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40위권 업체예요. 40이요? 네, 하나는 40위. 40위권 업체가 어떻게 1위, 2위랑 같이 또 합친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에코프로라는 계열사예요. 에코프로가 모회사, 지주회사. 지주회사. 지주회사에서 지주회사는 돈 벌지 않잖아요. 네네. 자회사 돈 버는 자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아. 그래서 가장 핫한 건 뭐야? 이 지주회사예요. 에코프로. 요게 주가가 돈 버는 자회사 두 개를 뒀다는 이유로 앞서 얘기했는데 이제 연초 11만 원에서 지금 61만 원대. 또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일단 에코프레임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 돈 버는 자회사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BM이에요. 이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코스닥. 그러니까 에코프로 3인방을 합치면 거의 그 삼성전자격이에요. 그러네요. 네, 코스닥의 삼성전자. 그런데 이 가장 비싼 비싼 주식인 지주회사 격이 아까 주가 6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도 연초 주가가 9만 3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14일 종가가 27만 7,500원, 3배 올랐어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 HM은 사실은 2차 전지 업체랑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긴 대기환경 개선 솔루션 업체인데 에코프로를 모회사로 뒀다는 이유로 주가가 이미 여기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좀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내가 그냥 딱 느끼기에? 이건 솔직히 이렇게까지 올릴 이유가 뭐가 새로운 게 뭐 발표가 됐다거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지주회사 격인 이제 에코프로 BM의 자회사죠. 자회사는 사실은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가파르게 성공한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핵심 재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IRA 덕분에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배터리 회사의 주문이 몰릴 것의 상태다 보니까 미리 지난해부터 계속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이 액면가가 500원짜리예요. 500원짜리 주식. 500원짜리 주식이 61만 원이라는 건 600만 원짜리 주식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물론 뭐 원천 기술도 있고 10년 넘게 이제 16년 넘게 이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뿐 아니라 이제 이 세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실적도 나쁘지 않아.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이 2~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건 야, 실적도 좋은데 이미 주가는 5년치 실적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 실적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제 예.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워낙에 눈높이가 이제 기대치가 높았던 탓에 지금 자산운용사에서는 에코프로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성문이 나오고 있고 에코거지. 에코거지를 닮았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에코프로 3인방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완전히 쏠림 현상. 그동안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 반도체가 좀 부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2차 전지가 바로 이제 전체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거래량이 더 많아졌는데 특히 2차 전지 거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물론 일부 증권사에서도 이거 매도해야 된다. 이거 너무 과도하게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대로 반성문까지 쓰는 마당에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갈골리님께서 곡소리 날 겁니다. 앞으로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세비지 지금 사면 폭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해요. 이게 현기증 나요. 우리는 못 들어가. 하루에도 막 10%, 20%씩 하루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앞서 제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네. 30만 8천 원 가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FOMO 증후군. 그게 뭐예요? Fear of Missing Out. 내가 이번 상승장에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60만 원에 사더라도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거라고 믿고 웨이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질 때는 정말로 팔지를 못해요. 속수무책이 내놔도 맞습니다. 안 팔려요. 네. 예. 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못하는 게 손절매거든요. 맞아요. 근데 손절매 시간에 이 기관들은 굉장히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게 되면 시간적 여력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참네요. 모두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지 하시는데. 왜냐하면 예. 증권사에서 그동안은 국내 증권사에서 중립이라는 의견만 나와도 저거 매도 신호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팔아라. 매도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1년에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 나오는 리포트가 10개가 채 안 됩니다. 수만 개 리포트 가운데. 자, 그러다 보니 정말로 큰 결심 안 하면 이거 못 쓰거든요. 아니 그래서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실제로 지난 10일 공매도 잔액만 거의 1조 원 가까이 쏠렸어요. 이 공매도라는 건 얘 주가 하락하는데 베팅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에코프로 3인방의 외국인 지분율은 다 한 자릿수예요.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네. 근데 기관도 팔고 있는데 개미들만 서로 이제 서로 사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매도 리포트 나왔는데 당일날 셋 다 떨어지다가 2개 종목, 1개 종목은 반등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는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이다. 지금 여기 60만 원에 사게서 10% 먹으려면 66만 원 가야 되는데 물론 하루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10만 원 먹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돈을 더 집어넣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눈여겨서 잘 보시다가 남보다 좀 손해본다 싶을 때 파세요. 내가 보기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 고점을 우리가 완전히 할 수 없어요. 주식 투자 격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식은 사는 것은 테크, 기술인데 파는 것은 아트, 예술이다. 네. 본인이 종교를 갖고 계시다면 물어보십시오. 자,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갑자기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2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이제 같이 떨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돈을 빌렸는데 뭐 1년,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어떨 때는 그 은행에서 이자 올릴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자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대출금리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은행한테 말 안 하고 기존 금리로 가시죠 이런 뜻인데 지금 요즘에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대출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일단 실제로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그러니까 은행에서 파는 5년 동안만 고정한 이 혼합형은 3%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오, 3.6%. 그래요. 근데 이제 아유 내 대출 금리가 낮아지겠지라고 하는 건 오산이고요. 이건 신규로. 그러니까 신규로. 예, 기존에 갔었던 대출 금리는 보통 6개월 정도 이후에 변동 금리가 반영이 되니까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반영은 되는데 3%에서 절대 안 내려갑니다. 절대 안 되죠. 예, 0.1% 7%였다면 6%, 6%였다면 5%예요. 5%였다면 4% 후반.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3%, 3.64%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은행의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1년 9월 이후 지금 1년 반 만에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은데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한국은행이 일단 2연속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건 이제 경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내리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 5년물 주담대 고정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푼다라기보다도 시장에서는 연내 한국은행이 지금은 금리 때문에 금리 내지 않습니다라고 시그널을 보내지만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경기 감안하면 금리 내려야 돼 이렇게 판단하거든.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내리면서 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돌게 선반영하고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정부하고 금융당국이 정부 공공재다. 니네 성과급 잔치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가상금리를 좀 낮춘 게 영향을 미친 것들이에요. 그 두 가지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연속으로 동결한 배경은 좀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걸로 좀 보면 되죠. 맞습니다. 그동안은 물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경기하고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예. 이쪽으로 포커스로 완전히 턴한 겁니다. 근데 이창용 한인 총재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에요. 4% 초반이니까 물가는 한 해 목표 관리 목치의 2배 이상 높으니 물가는 잡아 당겨야 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없으니 계속해서 구두로 강하게 매파성 발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장에서는 역으로 야 연내 한은이 충분히 금리를 내려야 할 걸. 네. 왜냐?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 이미 마이너스고요. 지금 올해 1분기도 좋지 않아요.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을 전망치 1.5%까지 낮췄어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이 잠재 성장률이 2%인데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거의 경기 침체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를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 하는 입장에서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한은도 지금 입장을 터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아무리 매파성 발언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결국은 2030 세대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나 좀 집을 사봐야 되겠다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1월에 금리 대출 관련해서 규제를 다 내렸어요. 고가주택 15억 원도 풀어주고 그리고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4%대로 40년간 고정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로 내어놓으니까 20, 30대가 가장 급해요. 지난 2월 기준 네. 전국에 있는 아파트 32%는 2040이 사들였어요. 서울은 34%까지 올라갔고요. 와 많이 샀네.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는 50%까지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2030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불장을 경험했어요, 한번.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장에 못 사면 나 정말 못 사. 이런 생각.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정부조차도 지금 주택이 소득 대비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덜 빠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잡아준 건 정책이 아니라 금리거든요. 금리, 예. 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감으로 해서 사람들이 금리 무서워서 대출 받아 집 못 사겠네 이런 시그널이었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이 금리 인상해서 가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짧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긴 하더라고요. 자, 향후에 근데 대출 금리가 더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값 반등에 영향이 조금 있을 것도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집값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금리 최저가 주택담보대출 기금리 2%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3% 중반이에요. 그럼 뭐. 그러니까 네. 금리가 계속해서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근데 지금 대출 규제를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좋지 않은 건 인건비, 원자재비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단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심리가 복잡해요. 그러네요. 무주택자는 급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분양은 점점 안 되고 있고 PF 네. 때문에 이제 사업 자체가 좀 묶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 수요 공급상 나중에 2, 3년 후에는 이게 지금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이 미분양된 곳에 PF로 문제가 되는 것도 다 정부는 들여가지고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기대감이 막 상승하면서 이거 집값 올라가는데 나만 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PF가 정부가 아직 그 부실 그 미분양까지 사주진 않겠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하다 보니까 완화한 효과 여기다 금리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값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 3인방 사신 분들 잘 타이밍 맞춰가지고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고요. 못 사신 분들 그거 내 거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